인터넷에서는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 황제 폭정으로 일본 편에선 백성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던데요. 이들을 뭐 부회수내라고 지칭하던데 이게 정말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다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역사학자가 할 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치로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누구나 다 그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예를 들어서 고려는 고려의 시스템이 있을 거고 조선은 조선의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뭐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죠. 근데 그 시스템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위 계층이 있고요. 중위 계층, 하위 계층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대통령 하고요. 누구는 청소부도 해야 되고요. 누구는 기차도 몰아야 되고요. 농사도 져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모든 것도 다 나눠질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생깁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다만 거기서 대접을 받냐 못 가냐. 내가 일반 서민이다. 서민이 대접을 받냐, 서민의 구박받냐. 뭐 구박받다 보면 그 모순이 막 생기게 있죠. 갈등이 막 누적되다가 폭발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제 이렇게 되게 피라미드 같이 된다고 하죠. 그죠? 이게 당연하죠. 그러면 과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신사임당 아시죠? 그 율곡 어머니. 우리 신사임당이 뭐 누가 치마에 뭐 이렇게 먹물이면서 뭐 이렇게 얼룩이 져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팔았다.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고요. 일화고요. 신사임당의 실질적으로 율곡 선생의 신사임당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신사임당의 노비가 몇 명인지 아셨어요? 노비가 200명이라든가 300명이라든가 노비만. 그 대단한 겁니다. 또 어느 역사서에 보니까 누군가는 뭐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노비가 2,000명, 3,000명. 그거를 이제 돌아가서 자식들이 서로 나눠 갔는데요. 예, 상상이 됩니까? 단위가 달라요. 몇 명 단위가 아니라 신사임당만 해도 제가 그때 기억 200명이나 300명으로 들었는데 누가 그 조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뭐가 물론 이제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현재 삶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냉장고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뭐 우리가 물 틀으면 뜨거운 온수 찬물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요. 옛날로 치면 노비를 100명을 거느려 이게 가능하다. 이런 삶을 지금의 현대인의 일반 사람, 이제 중산층이 생활하는 걸 유지하려면은 옛날 얼음을 어떻게 먹어요? 왕족들이 먹지, 비둘. 네, 우리는 얼음을 여름에도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그리고 세탁기가 평소에 아니 그 빨래 대주잖아. 이거 생각하면 그리고 호롱불 전기불 들어오고 노비가 200, 100명이라든가 뭐 누가 조사한 게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그냥 잡설이고요. 그 어쨌든 그 어느 시대는 이게 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는 조선 시대가 조선이 건국되기 전 200년이 났습니다. 거의 한 나라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게 대개 200년 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뭐 정확히 200년 아니죠. 대략. 그 이제 대략 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요. 이제 뭐 대략 5세대는 7세대. 그래서 보통 처음에 나라가 건국되고는 100년간은 되게 열심히 삽니다. 3대에 걸쳐서. 왜냐면 손자가 할아버지까지는 봤거든요. 성실히 산다. 왜냐면 나라를 좀 건국할 때 할 일이 많아요. 집도 처음에 지을 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낭비를 못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도 깨끗해요. 나라도 깨끗합니다. 처음에 건국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 새로운 시스템에 딱 나라를 건국. 우리도 집도 처음 새 집 사가 봐. 얼마나 깨끗해. 그리고 깨끗하게 잘 쓰죠. 그죠?
짐 정리도 잘합니다. 그랬다가 한 5년, 10년, 20년 지나면 어때? 그냥 대충 살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세대 30년 열심히 삽니다. 다음 사람들 아들 때, 손자 때까지는 할아버지 어려운 걸 봤거든. 근데 100년, 대략 100년 정도 흘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증손자 정도 되면요. 초기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때는 이제 또 나라도 얼마고 살만하고, 그러면 이제 참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쇠락해지죠. 태만해져서.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공부 잘 안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는 선비방은 약간 서늘하고, 약간 배고프게 먹어야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옛날 의뢰의 서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 환경이 조금, 그것도 너무 어려우면 힘들지만, 뭐, 너무 어려도 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좀 째찍질같이 돼야 열심히 하지, 너무 편안하면은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면 나라가 태만해지다 보면 불평불만이 곳곳에 생겨서 말폐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건국 얼마나 열심히, 세종대왕님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세종대왕님도 건국 초기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사셨죠. 그리고 정치도 잘하고, 나라도 자기 것, 그래도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도 또 세종대왕님을 뭐 세종왕, 세종요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절대로.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세종대왕님까지 붙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 성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부자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네, 그 바탕이 성령의 바탕에서 그 꽃을 피우죠. 그때가 임진왜란 전후입니다. 그 실제로 선조를 뽑을 때요. 선조는 마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회에서 임금을 선출하는 것 같아요. 여러 왕자들 중에 왕의 재질이 누가 뛰어나냐? 라는 걸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신하들이. 시험을 봐서 통과된 사람, 제일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선조예요. 그래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참 웃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라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러잖아요. 임금도요, 어제 술 먹었다, 오늘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당장 상소가 올라옵니다. 임금으로서 모든 백성의 모범을 보인 임금이 아침을 늦게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세미나 있대요. 아, 생각해봐. 지금도 대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간혹 특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호텔 같은 데 잡아서 아침 조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특강을 듣고 출근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도 간혹 이제 그때 강의를 가게 되는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직장 근무하기도 바쁜데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공부를 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을 하시고 그런 분들 우리나라 역군이 돼서 이 나라 이끌어갔습니다. 나는 대단한 애국자라고 봐요. 외화벌이 열심히 벌어온 분들이 그분이 대단한 분. 그리고 기업체를 먹여 살리잖아요. 임원들의 이 아이디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기 힘듭니다. 그거 매일 하기 힘들어요. 일주일에도 한번 하루나 이틀 하는 거지. 뭐 3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매일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세미나를. 이게 옛날 임금의 일과입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조선이라는 때 200년을 그러니까 말폐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라가 그때는 계속 시스템이 고정화되면요. 시스템이 고정화되면 계속 불평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차가 되면 될수록. 왜냐면요. 초기에는 상승하기가 좋아요. 신분 상승하기가. 근데 나라가 안정화될수록 10년, 50년, 100년 흘릴수록 점점 고차가 되면요. 신분 상승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한 몇십 년이나 하고 70년, 80년 흐르잖아요. 70. 그러니까 두세 대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상당히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죠. 있지만 초기 옛날 뭐 1950년대, 60년대 같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자식 교육도 뭐 열심히 시켜야지 이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냥 적당히 공부해도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 시대가 고착화 돼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조선이란 임진왜란을 당시에는 당연히 그 200년 흘렀기 때문에 100년간은 그 꽃을 피웠을 것이고 열심히 그런 다음에 100년간 은근히 누적돼 모순이 누적됩니다. 그럼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만족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터졌다 하나의 계기입니다. 신분 질서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에서는요, 뭐 일본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군에 협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물론 일본군으로서 왔는데 우리나라로 투항해서 우리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김시성 하사 봤죠? 그 일본 장수인데 그 무슨 김씨인가 뭐 봤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사사키가 뭐 어쨌든 그 일본 이름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잘하는데 어쨌든 자 일본 군인으로 왔는데도 우리나라 귀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자진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뭐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시스템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거든 어디서. 그거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다. 다만 비율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뭐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한민족 이런 거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한민족 이런 거 단어 없어요. 그냥 조선 사람이 뭐 민족의 컨셉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누가 했느냐 뭐 이거는 이제 뭐 더 역사학자들 밝힐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치 흐름상 한 나라가 이렇게 200년 흘렸을 때니까 이때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불평불만 세력들은 그 적군한테 협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충분히. 뭐 그걸 뭐 뭐라고 할 건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도 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협조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니까 어디서나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복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다.